어느 직업군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하시기도 하신 행복감과 그 직업에서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내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거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은 성공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회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서 와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작은 터닝 포인트, 작은 어떤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배우는 좀 다른 동년배 분들은 많이 뜨는데 그분은 좀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난 금수저도 아니고요.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배우의 일을 계속 하기가 힘든 거죠. 실제로 배우 일도 그렇게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있었고요. 대사 한마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 배우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못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내가 완전 도망쳐서 사실 거기를 회피해서 완전 다른 곳에 가서 목수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목수 일을 했다고 해요. 몇 년이요? 근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연히 어떤 이제 가정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신인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나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막 10년 전에는 배우 옛날에 저도 좀 한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감독이 그래요? 배우였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작은 배역 하나 맡아볼래요?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나은 조연으로 바뀌어가지고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청춘 낙서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꽤 흥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 배우는 그 이후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목수를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그 감독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혹시 내가 이렇게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데 당신 옆에서 이렇게 인터뷰 질문도 좀 해보고 그럴 수 있겠냐. 약간 알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다가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번에 만들려는 영화에 되게 적합하네? 이런 생각을 해서 당신 혹시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영화 배우로서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없던 배역이었는데 만들어서 나온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예요. 거기서 그분이 맡은 배역은 한 솔로였고요. 그분의 이름 바로 해리슨 포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연결돼서 나중에 인디아나 존스로 나타나게 되죠. 즉 인디아나 존스 하면 우리 해리슨 포드를 떠올리잖아요. 그 위대한 배우는 바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 싱글맘 여성이 있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진짜 분유 사줄 돈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막 결혼하기 이전에도 남편이 너무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 우울이 그 사람을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가구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막 빌리고 다니고 여동생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어떤 그런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단어였고요. 하나의 단어가 모여서 여러 단어가 되고 그것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문장을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책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모든 토대는 어디 있었죠? 자신의 내면에 있었고요. 그것은 그분이 고통이라고 말했었던 여러 경험이라고 하는 계획된 우연 속에서 실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호그와트에 나오는 많은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을 모티브 삼으신 거고요. 뭐 위즐리라든지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뭐 말포이라든지 그분들도 그 친구들을 사실은 모티브로 많이 삼은 거고요. 조앤 롤링이 살았었던 어린 시절의 집이 호그와트의 그 집을 굉장히 담았고요. 또 그 아즈카반의 제수에 나오는 그 디멘터라고 있죠. 그 분도 사실은 우울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상징화한 거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지점도 어떤 면에서는 계획된 우연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위스에서 자랐는데요. 스위스 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시골에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뭔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사회성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좀 내향적이었고 혼자서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필통에다가 뭘
써가지고 낙서 같은 걸 해서 막 넣어놓고 뭔가를 막 글적글적하고 어떨 때는 막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분은 내면에서는 폭풍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이 사람은 항상 궁금해했냐면 삶의 방향은 뭐지? 심연에는 무엇이 있지? 내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지? 그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대 때부터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의 책을 막 탐독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막 신학을 보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가지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에 이분은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원리가 내적인 작동 원리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분이 보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그 사람의 심리학에 굉장한 중요한 토대, 발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이 심리학자 이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심리학 역사 중에서 가장 심연의 심리학, 가장 깊이 있는 심리학을 창시하신 칼 융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내향성이라고 하는 토대, 또 그분이 만난 하나의 책, 또 그분이 만난 사람 역시 하나의 계획된 우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기회는 우연히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우연히 오지만 우연히 오는 기회에서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분 모두 다 그 우연한 기회가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는 그 무대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플레이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점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뛰어 올라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무대를 완성해 나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계획된 우연이다. 계획은 나의 고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연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다. 이 두 가지의 결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 계획된 우연을 주장하신 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존 크럼벌츠라고 하시는 분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사실요, 존 크럼벌츠는 진로 상담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따르시고 하셨는데, 기존까지 이제 진로 상담이 어떤 부분을 많이 이제 추측을 하셨었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검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면접 질문 거를 한 다음에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군 있잖아요. 그 직업군하고 당신은 요 직업군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요거를 매칭시킵니다. 요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존 크럼볼츠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매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검사를 해보고 가능한 이런 가장 강력한 직업군을 보니까 변호사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정말 자라서 변호사가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봤더니 나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회계사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정말 회계사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매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냐?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진로 상담계는 굉장한 사실은 혼란과 패닉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크럼볼츠가 위대한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느 직업군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업에서 뭔가 1단을 올라가서 성공하시기도 하신, 행복감과 그 직업에서의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내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거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은 성공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는가? 그분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저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우연이었는데 그 우연한 사람을 만나서 우연한 활동을 하고 우연한 장소를 가면서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나서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우연들이 나의 필연이라고 하는 회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이 계획된 우연이 꼭 회고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계획된 우연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변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진로상담 분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분에게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여러분, 사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얘기를 뜻하죠. 그러면 개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장소도 가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회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서 와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갔는데 마치 해리슨 포드가 스타워즈의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를 만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우연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작은 터닝 포인트, 작은
어떤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의 삶에서의 계획된 우연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은 호기심을 갖고 많은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MBTI ISTJ입니다. ISTJ는 보수적이고 굉장히 뭔가 삶 자체가 이렇게 좀 방향이 항상 똑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일마다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이 만약에 9월이다, 10월이다, 11월이다. 그럼 하나 적는 거예요. 이번 달에 새로운 경험 하나 무엇인지를 하나 적어보시고요. 그걸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적어줘서 그걸 한번 여러분이 실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내가 이런 거를 더 좋아했었네? 이건 해보니까 좀 별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었구나. 이게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만나더니 좀 뜻밖인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회의 폭이, 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유연성입니다. 삶은요, 계속 바뀝니다. 내가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요, 지금은 안 좋아한 걸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좋아하는 것이었어도요, 내가 앞으로 5년 뒤에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계속 바뀝니다. 삶은 지도가 아닙니다. 뭔가 다 펼쳐져 있는, 뭔가 콘크리트하게 다 적혀 있는 지도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의 나침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에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유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 진로의 두 가지 기둥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포섭하고 있는 바로 부분이 나침반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콘크리트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보지 마시고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등대와 여러분의 원석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